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늘 반도체주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하락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글로벌 파운더리스의 인수 추진으로 인해서 이제 TSMC 주가도 하락하고, 삼성전자나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 계열사들의 파운더리 업체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밴드에다가도 그렇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좀 부정적인 삼성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드리는 것은 특히 이제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파운더리 관련된 업체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좀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보로 뉴스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뉴스 자체의 내용을 보면은 TSMC나 삼성전자가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쵸? 예. 그럼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파운드리 위탁업체가 메인이 TSMC였고 삼성전자였는데 그거를 이제 인텔이 직접 디자인도 하고 제작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악재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런 뉴스를 접할 때 현재 나의 처한 상황을 보통 빗대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가 지지부진하고 현재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이 뉴스를 접하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것이 나오고, 그런 이후에는 이제 반등을 주면은 나오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이런 것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 뉴스를 보실 때 이 헤드라인의 내용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려다. 긍정적, 이거는 여기 쓴 사람의, 의견이고요. 이 팩트를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수탁 생산을 선언하겠다 인텔이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글로벌 파운더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정말 그게 악재인지를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 인텔이 이거를 선언한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삼성이나 TSMC의 가격이나 물량 공급이 이런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뜻은 뭐냐면은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반도체 4차 산업의 시대에서 이 니즈가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사업이 축소된다고 했을 때 인수를 하겠습니까? 인수를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 디자인하는 인텔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이미, 파운더리 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확장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메인이 이제 TSMC였죠.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거의 1대1 수준으로 맞춰 나가겠다라는 것이 삼성의 어떤 전략인데, 그것을 봤을 때, 점점점 오더 수주 자체가 삼성전자에게 점점 비중이 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TSMC의 그 독점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독점을 막겠다라는 건 TSMC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또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어, 그 글로벌 파운더리가 실질적으로는 여기 나오시죠. 나오면은 한 4위, 예, 여기 보시면은 한 4위 정도 됩니다. 예, 예, 4위 정도 됩니다. 4위인데, 실질적으로 4위라고 하지만은 정말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 퍼센트가. 그러면은, 인텔에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첨단 위탁은 TSMC나 삼성전자에 하고, 기본적인 것들에 너무 쉬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더가 닥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쉽게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이제 직접 하겠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의 운영에서 봤을 때는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논하는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걸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위탁이란 것은 그 논하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죠? 내가 이런 음식 재료를 가지고 이러한 조리 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조리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조리를 하겠죠. 근데 그 조리를 하고 설거지하고 뭐 재료 손질하고 이런 것들 위탁하는 겁니다. 거기서 남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것이 크기 때문에, 장치 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두 개를 관리를 한다? 어떻게 보면 인텔은 그것이 악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 재매각이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TSMC가 어떻게 협업을 해가지고 또 할 경우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인텔이 그 삼성전자와 TSMC의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냐, 아니면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대적인 건 절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죠.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그런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좀 보시면은, 예, 그 원래 이제 이 글로벌 파운더리의 업체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업체는 사실상 망한 회사였어요. 예, 망한 회사였는데 이 AMD 지분을 가지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뭐 자세한 건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이제 파운더리만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2011년도에 삼성전자랑 함께 이제 연합을 결성해가지고, 2011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20나노 공정까지는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물량이 주요가 이제 AMD였습니다. 인텔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반도체가 집약적으로 발전하면서 14나노 공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의 기술적으로 좀 계약을 맺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IBM이랑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보통 진행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글로벌 파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모태 자체가 뭐 AMD,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IBM 이렇게 좀 양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나노 공정은 10나노 공정이나 7나노 공정까지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키케야 한 20나노 공정 정도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7나노 공정을 개발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이제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고요. 지금 20나노 공정까지가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글로벌 파운드리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드는 것이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뭐 너무 집약적인 그런 반도체가 필요 없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것들을 인텔이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그 나노 공정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TSMC랑 삼성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져간다 하더라도 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요거를 좀 보시게 되면은 계륵과 같은 존재였다. 글로벌 파운더리가. 그것을 이제 인텔이 인수하면서 그냥 그런 일반적인 그런 뭐 인수를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이 헤드라인처럼 삼성전자가 뭐 샌드위치 당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니고 뭐 매출액이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보실 때 그 전문을 보시되 헤드라인 보지 마시고 각각의 팩트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보시면서 한 번 더 고찰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 자체가 이 뉴스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내가 좀 객관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